저는 그 유황이온 약침을 통해서 이제 임상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약침이 여러 한의사들한테 공급이 된다면 굉장히 한의계에 지금 닥친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들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임상례는 이제 3명의 한의사가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제 안수진 원장님이 있으신데, 이 안수진 원장님께서 이제 약침을 사용할 때 저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또 많은 이론적인 근거들, 그 다음에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강의의 절반의 지분이 이제 안수진 원장께 있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네, 제가 대신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성규 교수님 유황이온 전자현명으로 분석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사진들이 이제 유황이온들이 프리모관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황이온만 집중해서 임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황의 어떤 저희가 알고 있는 유황의 이런 약성에 따른 그런 효과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는 걸까? 이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조성을 보시면은 여기 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있고,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황산이온이 역할을 할 때, 칼슘 이온이 역할을 할 때, 나트륨 이온이 역할을 할 때, 각각의 다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임상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안수진 원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황산이온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황의 효능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면역과 항암과 재생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험에서 저희가 잘 알듯이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유황의 약성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칼슘 이온을 보면은, 이 칼슘 이온은 황산 칼슘으로 이제 황이온과 결합했을 때는 석고, 저희가 약재로 쓰는 석고입니다. 그래서 이 석고의 효능과 비슷한데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또 청열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이온 약침을 썼는데 청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석고의 효능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증에서 이제 번갈을 주치로 하고 섬어, 번조, 신열. 그래서 이제 해열하고 진정시키고 진경시키고. 그래서 교감신경계 항진으로 인한 바이탈 상승, 양면병에 되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질환에도 유황이온 약침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이온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황산 나트륨, 황이온과 결합했을 때 황산 나트륨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망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에 주로 작용하는데요. 이제 약증에서 보면은 영견 작용이 있고요. 심화비견, 심화석경, 소복극별, 결흉, 조시, 대변경. 이와 같이 이제 치료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간을 한 다음에 이제 습식 부항을 해서 자간을 한 다음에 유황이온 약침을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안수진 원장께서 임상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망초가 필요한 병증, 유착과 경결, 수분이 고갈되고 근막 유착되고 트리거 포인트 있고 흉터, 섬유, 그다음에 림프 정체 이와 같은 질환에 이 유황이온 약침을 썼을 때 근골격계 질환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시술 양갑 횟수 가이드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1cc 정도를 테스트 목적으로 한두 번 이제 쓰게 되고, 만약 거기서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를 1mm, 2mm, 3mm 이런 식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주의 이제 금기 중단 기준이 있는데요. 소양행 체질이 부작용이 나오기가 조금 쉬워서 초반에는 적은 용량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는 3cc 올기 전에는 간 기능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부염, 방사선 피부염 부위, 림프 부종 부위, 카테터 이런 것들을 그 부위 근처에서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 이런 것들을 드시고 있는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수면장애가 있을 때, 처음부터 많은 용량을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목 주위, 머리 주위에 약침을 쓰시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박과 혈압, 바이탈이 상승되어 있을 때 이 경부 림프절, 뭐 백회라든지 이런데 쓰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 환자들, 특히 항암 부작용으로 설사하는 환자들한테도 쓰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칙이 근위치열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위치열도 해봤고 근위치열도 해봤는데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근위치열이었습니다. 아까 김석효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종양부에 연결된 그 경혈에 약침을 놓으면은 그 종양 부위로 유황이 약물이 이제 전달돼가지고 기능이 극대화가 되고요. 장점이 이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암 환부, 예를 들어서 유방암 같은 경우 그 환부에다 직접적으로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감염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석고의 역할은 자율신경계, 교감신경 이완을 목표로 할 때 배수열. 저희가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되어 있을 경우에 불면증 같은 경우 아니면 맥박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경우는 배수진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결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자락을 하고 그 부위에, 근복 부위에 약침을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경결점이 없다, 그러면은 그 인맥의 전중과 곡골 이 혈자리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황 위주의 효과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수족냉증 환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열 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했는데 3월 달에 4월 달 이제 5월 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쪽의 손의 온도가 둘 다 차죠. 근데 오른쪽 정혈에만 제가 약침을 놨거든요. 그랬을 때 한 달 지나니까 오른쪽 이제 엄지, 검지, 중지까지 조금 따뜻해지고 또 2달 지나니까 거의 이제 새끼손가락 빼고 거의 다 따뜻해지고 지금 이제 6월 달 사진은 못 실었는데 새끼손가락이 다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온도 차이가 2도가 딱 나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오른쪽에만 제가 이제 이 환자가 오른손에만 문제가 있어서 우연히 오른쪽에만 약침을 놓게 됐는데 이런 차이를 보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케이스 두 번째, 저는 대사증후군 위주로 이제 임상례를 정리했고 안수지 원장은 공급기 위주로 임상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간기능 저하, 혈당 불안정성 이제 환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모친, 언니, 오빠 모두 당뇨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당뇨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저희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논문적 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회의를 하는데요. 저탄고지에 대해서는요. 이분께서 이제 7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이 당뇨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도 여러 가지 드시고 있었고 꾸준한 걷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화혈색소가 6.1, 공복혈당이 104고 이제 혈당이 95에서 126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감마지티가 71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런 관리를 했는데도 94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돼서 저한테 오시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남편께서 굉장히 한약에 대한 거부를 보이셔서 한약을 복용 안 하고 유황이온 약침 위주로만 치료하게 됐습니다. 체질은 토양 체질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유황이온 약침을 간과 췌장 부위에 각 1cc씩 복부죠. 거기에다가 주 2회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주위에서 한 3주 정도 하니까 공복혈당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수혈에, 간수 비수혈에 토양 체질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많이 늘리지 못했고요. 약침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배수혈에 각각 1cc씩, 그래서 4cc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6cc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무런 어떤 알러지라든지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57kg에서 54.8kg를 빠지고, 그 다음에 14회 치료했을 때 간수치 정상이었고, 감마지티도 41로 거의 정상 범위, 당화혈색소는 5.6이어가지고 0.5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최종적으로 3개월 했을 때 다 간수치, 감마지티, 당화혈색소 정상이어가지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이건 한약도 안 쓰고 식이요법과 유황이온 약침만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중증 근무력증, 그 다음에 흉선암 1기 수술한 환자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38kg에서 40kg밖에 안 됐습니다. 중증 근무력 증상으로 손가락 힘이 빠지고 눈꺼풀이 처지고, 그래서 확진이 됐는데요. 또
그런 검사 과정에서 흉선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근무력증이 진행만 안 돼도 좋겠다. 그래서 암 수술한 다음에 근무력증 약을 2배를 증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제를 쓰자니 암은 또 진행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상이 이제 오후에 피로하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안구건조증은 10년 이상 됐고요. 근데 8시간 간격으로 이 중증 근무력 약을 먹는데 8시간이 다 될 쯤에는 증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적인 가벼운 동작을 해도 굉장히 피로하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소음인이라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저한테 오셔서도 수음 체질로 진단이 됐습니다. 치료 경과는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은 이제 이왕이면 약침을 적용해 가면서 이제 발견해낸 내용인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전중 중앙 간원을 그 인맥 부분을 소화장애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인맥 부분을 먼저 써봤습니다. 그랬을 때, 좀 효과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6회차 때, 여기 6회차 때 태양과 이문혈 그거 1cc밖에 안 썼는데 그 중증 분무력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근위부에다 놔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김석주 교수님 그때 온라인 세미나에서 강의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부 주위에 뭐 이문, 태양, 예풍, 풍지, 백회에 각각 0.5cc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증상이 호전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눈 증상들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근무력증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회차 정도 치료하니까 이제 한 주 동안 눈 처짐 증상이 없었고, 그리고 14회차 때 이제 글씨를 써도 글씨를 오래 봐도 증상을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져서 일단 근무력증에 대한 치료는 종료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유방암 3기 치료의 재발 방지 환자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에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졌고, 아마도 자기 진작으로는 유방암에 걸린 것도 코로나 백신 후유증 때문, 부작용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식이요법 관리를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분께서 이제 다시 본업으로 복귀해서 해외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그때 체력 문제 또 재발 방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금양 체질로 판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체질 감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유황이온 약침을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금양이나 금은 체질들이 아무래도 효과를 조금 더 많이 잘 본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유황이온 약침을 1cc만 썼습니다. 그랬을 때 4회차 받은 후부터 전반적으로 체력이 좋아지셨고, 평소 갖고 있었던 요실금, 흡연 빈사 이런 증상도 같이 덩달아서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9회 정도 받았을 때 암 발병 이전보다 체력이 좋아진 것 같다. 안구건조증도 같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32회까지 계속 내원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약침을 쓰다 보니까 이제 중병, 오래된 병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부터 4-5번 정도부터 환자분들이 증상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10회 정도 되면은 분명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증상이 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설명하실 때도 10회 정도는 무조건 처음 맞아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스 이제 5번은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 환자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병이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이분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마툴린이라는 항암제를 맞고 그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시게 됐는데요. 많은 식이요법, 그 다음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많이 받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소증이 뭐냐면은 오른쪽 늑하의 철통, 계속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자각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가슴과 등, 그 다음에 왼쪽 늑하부, 그 다음에 복통. 이 이주통으로 담음 통증처럼 여기저기 하루에 시도 때도 없이 막 통증이 발병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배수혈로 간수와 비수의 유황약침 이온을 썼습니다. 역시 이제 4회차부터 조금씩 좋아진다는 걸 느꼈고요. 이제 10회차가 됐을 때, 제가 오른쪽 격수 부분을 이제 압진을 하다 보니까 확연하게 그 경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간을 하고, 그 다음에 약침을 했더니, 그 다음에 오셔서 여태까지 받았던 모든 치료 중에서 가장 좋고 몸이 좋았고 통증이 없었다. 그래서 이 암 환자 같은 경우에
부항 치료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암 환자의 통증 같은 경우에 부항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암 환자라고 해서 면역 때문에 뭐 안 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또 유황 약침 자체가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감염의 우려도 이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6회차 이렇게 했을 때 흉복부 그 다음에 등 쪽에 유주되는 통증으로 인한 고통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6번은 유방암 3기인데요. 이거는 K 미래의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제 정희성 원장님과 조병식 원장님께서 협진해서 본 환자 사례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좌측 유방의 환부 크기가 10cm가 됐었는데요. 그걸 이제 항암 치료하고 4cm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구내염이 심해져서 먹지 못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황이온 약침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크죠. 여기 부어있죠. 환부가. 이 환부에 직접적으로 약침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 대측에, 그러니까 반대쪽 등의 그 부위에 또 통증이 있어서 각각에서 나눠서 맞았는데요. 즉각적으로 통증이 줄어든다. 환부에 났을 때 즉각적으로 통증이 줄어들고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침을 이제 뺐을 때 굉장히 출혈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 2회 받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울산에 사시는데 지금 울산에 유황약침을 하시는 곳이 없어서 부산까지 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망이 이렇게 전국 여러 군데 한의원들이 유황약침을 많이 써서 지방에 있는 환자분들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섞고 있는 자율신경계 조절, 청렬. 이분 때문에 제가 이 유황이온 약침의 새로운 효과를 알게 됐습니다. 젊은 남자 환자인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경우였는데요.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경직되고 악몽도 꾸고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워서 진찰을 오랫동안 진맥을 해도 85에서 90회 맥박이 계속 이렇게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옥시미터 같은 것들로 재도 계속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동이 심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도 맨 처음에 5회까지는 그냥 원위 치료를 해봤습니다. 태충, 신문, 그냥 저희가 신경정신과 질환에 좋다고 하는 그런 혈자리를 써봤는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김성실 교수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서 이제 경부 림프절 주위에다가 이렇게 약침을 시험적으로 놔봤습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이 악몽 꾸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12회차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서 이제 수험생인데 30시간을 안 자고 내리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머리가 맑고 잘 돌아가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확 이제 나빠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그분이 맥박이 계속 불안정했기 때문에 맥박 계속 옥시미터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침 전에는 80회가 나왔어요. 근데 두경부에 약침을 했을 때 105회까지 생성을 했고 제가 1시간 동안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옆에서 가끔씩 갔다 갔다가 봤는데 100회 이상이 계속 1시간까지 유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뇌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김성철 교수님께서 설명했듯이 뇌로 바로 이 유황액이 들어가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불면증일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이탈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혈압이나 맥박이 너무 상승되어 있을 때는 두경부 쪽에 혈자리를 쓰시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아셔야 되고 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배수혈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0.5cc씩 간식 대신에 배수혈에다가 이제 5cc를 놔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뒤는 이제 이번에 정확하게 해서 심수혈부터 격수혈까지 경결이 있었고, 그때 사혈을 하고, 그때 약침을 놨는데, 약침을 놓고 나서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75회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맥박이.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 배수혈 쪽에 약침을 써서 계속 75회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경결점이 없는 경우에는 전중과 곡고를 지금 쓰고 있고요. 요새는 또 가끔씩 자꾸 생기더라고요. 없어졌다가도 배수혈의 경결점이
다시 생길 때 또 거기를 넣고 거기에 부항을 한 다음에 약침을 놓으니까 68회까지 60대까지 맥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갑상선 낭종 환자인데요. 이분께서 이제 부모님 오빠 동생 모두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환자셨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과로하고 그러면서 10kg가 쪘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낭종이 있는데 그 물로 빼내도 자꾸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재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서 이제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한테 오시게 됐습니다. 초진했을 때 이제 사진이고요. 처음 이제 치료했을 때 오른쪽 여기 이게 손 굉장히 차죠. 그 다음에 치료 찬 직후에는 손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얼굴도 전체적으로, 코 같은 경우는 찼는데 바로 따뜻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발 같은 경우도 여기 20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 22도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열 치료를 하진 않았거든요. 유황약침 치료랑 강제생 치료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셔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혈압이 높고 혈압이 155에 99, 맥박이 101회, 코 18회 다 전반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데 제가 4회차부터는 이제 갑상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에 직접적으로 약침을 놨습니다. 그리고 전중 복골혈에 놨을 때 약침 직후에 맥박이 85로 떨어졌습니다. 100회에서 85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5회차부터는 집에서 혈압이 120에 80대로 나오시 하루 이틀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7회차 때도 계속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19회차 약침을 하고서는 혈압이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안 쓰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계속 120에 8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갑상선 낭종에 대한 치료를 집중했습니다. 이때는 전중 곡골에 1cc씩 넣고 갑상선 부위에 양쪽에 2cc씩, 그래서 4cc를 놨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갑상선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낭종이 굉장히 큰 거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가장 큰 부위를 제가 스틸 사진으로 혹시나 해가지고 찍었는데 6개월 대 33회 치료했을 때 여기 거의 메꿔졌죠. 여기 갑상선 조직이 재생됐습니다. 이건 이제 왼쪽인데 여기도 구멍 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도 많이 메꿔졌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그 전체 스캔한 사진을 올려놨는데 재생이 지금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갑상선 조직이 재생이 된다. 이렇게 제가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견상결하고 어혈을 없애잖아요. 안면마비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분이 3월 달에 그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과로해서 오른쪽으로 말초성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이제 맞고 있을 때 저한테 오셨는데요. 이분 이제 금양체질로 판정이 됐고요. 이 안면부 머리 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유황약침을 5cc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썼고 경항부에 단자법으로 경결을 풀어줬습니다.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5회차 치료했을 때부터 확 좋아지기 시작해서 8회차, 한 달 만에, 물론 이제 안면마비라는 게 여러분들 다 잘 치료하시겠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4주, 빨리 치료하면 4주에서 6주 정도면 다 치료가 거의 대부분 되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예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 이 안면부의 경결점들, 경직된 것들을 유황약침을 썼을 때 바로바로 풀리는 걸 보면서 유황약침이 이제 이런 안면마비에도 쓸 수 있다. 턱관절 통증. 지금 시간이, 이건 시간이 없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만성적인 턱관절 환자도 이제 수술을 받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안수진 원장님, 그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에 치였는데요. 주겸약침이라든지 TA 어혈 약침보다 치료 효과가 좋다. 이제 이분께서는 공단 지역이랑 노인분들이 많은 곳에서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굉장히 만성적인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들을 많이 치료하셨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자관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부위에 약침을
놓으면은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침,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떤 그런 그 근막층 막 이런데, 그러니까 아까 김성식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근막 사이에 놓는 게 아니라 근복부에 놓는 것입니다. 망초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복부의 TP를 분명히 잡으시고 그 약침이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으면은 당연히 뭐 1과 2분의 1인치라든지 더 있으면 6cm까지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침을 안 한 경우, 여기 이제 빼면 여기 찐득이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찐득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타이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 약침을 9번 정도 한 후에 봤더니 이 혈전이 되게 몽글몽글하게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의 상태가 변한다. 오열 자락을 해도 변한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케이스가 뭐냐면 과사형에서 근막 통증 증후, 저희가 한의원에서 많이 보는 환자들, 그랬을 때 대부분 아무리 오래된 것도 한 4-5번 정도면은 거의 치료가 다 됩니다. 공통적이더라고요, 이것들은. 식당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비복근 외측두의 결실이 있고 그랬을 때 이분도 한 5번 정도 치료하니까 보행이 불편했던 것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결절, 이제 20년 넘은 거, 유홍증. 이 검사를 안 해봐서 이게 뭐 악성인지 뭐 양성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오래된 것도 그 부분에 자간을 한 다음에 유황약침을 놨을 때 한 5회 정도 했을 때 통증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작아졌지만 남아있지만은 통증은 없어가지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 이분도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볼록하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처음 사진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6회 치료했을 때, 그리고 12회 치료했을 때 보시면은 부항 자국이 많이 했던 흔적이 있죠. 근데 이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수십 년 된 그런 질환도 이분은 이제 한 10회, 11회 치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래된 것 치료하더라도 한 10회 정도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치료하고서 3개월 동안 통증이 없었다가 다시 6월 달에 오셨는데 자관만 했는데도 유황약침 안 썼는데도 사혈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후유증.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도 8년 된 거죠. 그래서 풍시열. 이 부분에 견이 있었고, 이 부분도 5번 정도 치료하니까 거의 증상이 소실됐습니다. 천장관절통.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저희가 치료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인데요. 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나사못으로 유압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추 추체들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관절 쪽으로 과도하게 무게가 실리면서 그쪽으로 천장관절 주위로 통증이 온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 종종 이제 보는데요. 이런 경우 저희 치료 한계를 저도 예전에 많이 느꼈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까지도 좋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4차, 4번 정도, 그리고 5번 정도 치료했을 때 많은 증상의 호전을 느꼈을 때, 이 천장관절이 안 아파진 대신에 이제 수술한 부위 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참 치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도 약침을 놨었을 때, 많은 호전을 보여서 2달 동안 통증이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셨습니다. 신경포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해부 장골릉 쪽으로 통증이 있어서 그 부분에 치료를 했었는데, 보통 저희가 4-5번 정도 치료를 하면은 분명하게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증상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굉장히 증상의 호전이 미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얼보다는 신경포착으로 생각해서 방향을 바꿔서 유황약침을 L1 부위 쪽에 경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약침을 놓고 자관을 해서 5번 정도 났었을 때 확연히 통증이
감소하고 경결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제니터 페모랄 러브가 요게 L1과 L2로 가잖아요. 이제 이게 여기 잘라낸 부분이고 요게 이제 신경이 내려가서 서해부 장골부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여기 손바닥으로 짚은 부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L1 부분에 신경 포착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자침을 자간하고 약침을 놨을 때 이 서해부 통증의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세 요통 천장갈비통 환자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20년이 넘은 그런 문제인데요. 대퇴 이두근 단축이 돼서 파행 증상이 있었고 50m만 가도 파행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간 치료로만 주 2, 3회 계속 했는데 호전은 됐지만 굉장히 느렸습니다. 근데 6회 한 다음에 지팡이를 짚지 않게 될 정도로 그리고 파행 증상도 10분까지 걸어도 괜찮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분께서 허리가 정굴되어 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신전이 되면서 소변 진삭 증상의 호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방광으로 쏠리는 압력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래서 그 추론하기로 이 유황약침이 그냥 어떤 골격근에 견만 푸는 게 아니라 관광 근육에 견도 푸는 게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증에서 저희가 보면은 망초의 그 주치가 숙식, 복만, 조시, 대변경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치료를 저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용을 했을 때 이런 약증의 그 주치가 있는데요. 이게 내장 평활근의 견을 풀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조병식 원장님의 그 치험에도 먹는 유황 이온액을 먹었을 때 유황 간의 사례가 많이 나눴다라는 것을 보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아까 김성철 교수님이 강의 때 얘기하셨던 그 장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응용을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안수진 원장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치질과 이제 자궁질환 여기 굉장히 정맥총이 많잖아요. 정맥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사증후군 위주로 치료를 하고 이제 안수진 원장님은 근골격계 위주로 치료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케이스는 없지만은 이제 다른 이쪽으로 보시는 원장님들은 굉장히 좋은 이렇게 치료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혈 이제 남상침 면역 약침에서 쓰는 전향혈 사타구니 쪽에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상천 약침에서 냉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요 부분에 이제 이 침을 깊게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른 다음에 냉자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체의 냉증을 풀어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법인데 이때 유황약침으로 유황액을 놓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편도 비대 수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편도 부위에 직접적으로 유황이온 약침을 놓는다면은 그 편도의 채축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질환들이 여러 원장님들이 다 이제 각각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 결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분명히 여태까지 썼던 결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곳에서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이온 약침은 황산이온의 고유한 효과, 저희가 알고 있는 유황의 그런 고유한 효과가 있고 또 석고의 효과, 양명열을 없애주는 그 청열하는 석고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망초, 연견, 상결, 이제 어혈을 없애는 그런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근데 저기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 것은 그러면 과연 언제 어떤 때는 유황이 작용하고 어떤 때는 망초가 작용하고 어떤 때는 석고가 작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때 이때는 망초 효과를 보고 쓰고 이때는 유황의 효과를 보고 쓰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약의 특징상 이게 어떤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증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질환을 보면은요, 일체암, 수족냉증, 당뇨, 제가 이제 케이스 발표는 안 했지만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저하, 간경화. 지금 간경화 환자들도 제가 쓰고 있고, 신부전증 환자도 쓰고 있는데, 이게 아직 케이스로 정리를 안 했지만 많은 호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고혈압, 갑상선 질환, 우울증, 불면증, 안면마비, 턱관절 질환, 그 다음에 화상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실금, 빈뇨, 안구건조증, 각종 염장,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근골격 질환은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응용하고 있는 게 녹내장 환자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리통, 자궁근종, 그리고 이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편도 비대라든지 치질, 자궁근종, 전립선 이런 부분에 제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의 강의는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말하는 발표는 절대로 아까 그 정렬에 예. 수족냉증이 놓을 때 한 포인트에 얼마 정도씩? 예, 한 포인트에 0.1씩 났거든요. 그랬을 때 정혈을 저희가 치열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조갑단의 수직으로 만났을 때 그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적백육제와 손톱 이렇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경협에 0.1포인트씩 이렇게 넣은 거죠. 갑상선 낭종일 때 예. 갑상선에 직접 찌르는 게 주변을 그러니까 직접 찌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방암일 때도 직접적으로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방 자체가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염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뭐 1cc 원샷 그래도 저는 우리 탈선 봤을 때 그냥 100대고 그 약침 100대고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용액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약침이랑 같은 성분인데 저희 포담 원예탕전에서 이 약침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시는 음용액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또 따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 유황약침에 석고하고 망초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황산 이온과 그 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이 결합했을 때 망초와 석고의 작용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는 석고의 작용을 하고 언제는 망초의 작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8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러지 테스트예요. 이제 조금씩 나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빨갛게 되는지 가려운지 그런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금체질한테 좋으면 목체질한테는 안 좋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유방암 환자한테, 3중 음성 유방암 환자한테, 유황약침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더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체질이 금체질이라는 거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결론을. 그냥 먹으면 사이드가 있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황 자체가 우리 인체, 체질에 상관없이 인체의 필수 구성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서는 이제 금체질들이 더 유황 이온의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체다. 그렇죠. 예, 자체다. 예. 배수혈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배수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촉지를 해서 그 금복부에다가 일단은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경결점을 없앨 때 그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철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하시려면은 이제 피부 바로 이제 피부 피하에다가 바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 지방과 근막 사이에 거기다가 깊이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배수혈이면은 다이어트는 이쪽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뭐 저희 경혈학 전통 경혈에서 나오는 그 1선, 2선 있잖아요. 예, 그 방광경.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배수혈 말고도 그 여러 다혈근이라든지 기립근 여러 부분의 근복부 경결점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촉지를 해서 그 근복부에 놓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망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백내장은 백내장에는 좀 아직은 이게 제가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 중인데 백내장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유황약침을 포담에서 나오는 그
라프가 20 눈에 넣거든. 아, 방광이 좋아졌다고 하네. 예.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눈에 넣지는 않았어요. 예, 유황이온 약침은 눈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정명 이런 데는 좀 조심해서 안 하고 그냥 이게 찬죽 뭐 이런데 그다음에 사죽공 이런 태양열, 승읍, 눈 주위혈에다가 주로 썼습니다. 예. 방구에 직접 넣으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여기 멍이 들면 좀 이게 조금 곤란해서 아직은 안 해봤는데 예,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